일단 첫 번째로 사례를 좀 말씀드릴 부분은 공공기관 쪽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단 시장 변화 부분에서 네. 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행정안전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안전신문고 이거 진짜 아마 아실 겁니다. 요즘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되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는데 이거는 횡단보도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에 횡단보도에 떡하니 이렇게 완전히 이상하게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네네네. 불편하네. 괘씸해갖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가서 올리는데 용량이 크다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저희께 적용되기 전이실 겁니다. 네. 와, 그래서 아니 이거 지금 아시겠지만 이거 신고할 때 찍을 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혹시 맞습니다. 그 차 주인이 와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네. 빨리 찍고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이동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니까 네네. 이거는 그냥 뭔가 신고를 그냥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럴 때는. 음. 너무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슈 때문에 신고 자체를 안 하시는 네. 시민분들도 있으시고 맞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올리셨는데 네. 이미지 자체가 좀 열화가 되어 있다 보니 이 아. 관련해서 이제 못 알아봐. 행안부나 지자체에서 이 네. 분류를 못하는 그럴 수 케이스들이 있죠. 좀 많이 네. 있었고요. 행안부는 약간 조금 더 그 배경 좀 말씀드리면 네. 2022년 기준으로 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뭐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뭐 네. 생활 불편이나 네, 네, 네. 관련된 민원 신고 건수가 네. 총 560만 건. 예. 진짜 많다. 매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그 안전신문고를 지금 기획하고 지금 현재까지 최초 안전신문고를 기획하셨던 사무관님께서는 지금도 예, 운영하고 하시고 네. 계신 부분인데 네. 사실은 행안부 쪽은 요 담당 사무관님의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좀 많이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민원 신고 건수는 증가가 될 거고 네. 컨텐츠 용량은 증가가 될 것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까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네. 검토를 하시고 이제 하시다가 오. 저희 기술을 알게 되셔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네. 행안부의 안전신문고에 좀 적용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자, 지금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영상 용량 최적화 솔루션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안전신문고에서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촬영된 이미지를 첨부하는 시점에 네. 저희는 무조건 용량은 400KB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스마트폰과 네, 디바이스가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행안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련된 좀 아주 그 100%는 아니지만 해서 사용자분들이나 민원인 분들이 신고를 하는 순간 첨부하는 시점에 네. 저희가 기존의 용량에 상관없이 네. 무조건 400KB로 용량을 그렇게 맞춰서 줄여서 업로드를 해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와. 자동으로. 그래서 저희가 저 400KB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기존의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량을 최소화하면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량이 맞춰서 정도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신고권 무조건 첨부될 때 400KB로 네. 그래서 저희가 첨부 시점에 이제 업로드와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이때 저희가 사업화해서 이제 라이센스부터 했고요.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적용되기 전에 아까 이사님께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식별이 불가된 이미지나 신고 건수들이 대략 한 14%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께 적용이 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자릿수 이하로 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민원인이나 이제 그 시민 대민 서비스 관점에서는 굉장한 서비스 만족도는 올라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운영 관점에서는 그 비용이 굉장히 코스트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품질과 비용에 네. 대한 부분들을 네. 만족한 형태로 하고 그래서 안전신문고는 최초에 이미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나 네, 관련 네. 부분도 점차 확대해서 야.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안전신문고가 지금 계속해서 아마 서비스가 좀 많이 확대가 네. 될 부분이고 지금 안전신문고 쪽에서도 요즘 이제 그 기존의 뭐 불법 주정차나 이런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민원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점차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좀 확대해서 아. 적용된 부분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핸드폰 자체에서 적용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네네네.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네. 그 핸드폰 기기 자체는 아니지만 그쵸.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에 적용이 되어 그렇죠. 있어서 안전신문고 앱과 연동을 해서 저희가 네. 기능 구현을 한 거죠. 그 앱에서 촬영하기 버튼을 눌러서 그 상태에서 촬영해서 바로 업로드를 하면은 저렇게 줄여져서 올라간다라는. 네, 맞습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하면서 올리는 이미지 또는 네. 기존의
보관하고 있던 이미지를 그것도요? 업로드해도 네. 오. 왜냐하면 괜찮네. 저희가 그쵸 업로드 시점에 저희가 이미지라고 판독이 됐을 때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400kb로 줄이는 룰에 적용이 돼서 업로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과거에 안전신문고 앱 이용할 때 네. 한때 그랬었어요. 내가 촬영한 카메라에 그 사진을 보관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무조건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하기 버튼을 눌러서 네. 촬영을 하면은 그게 안전신문고 앱에 저장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업로드해야 돼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내가 촬영한 것들도 올리던 안전신문고 앱에서 올리던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 최적화가 돼서 올라간다. 맞습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실 때는 다 그 기능이 적용돼서 사용하실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뭐 용량이 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반려될 일도 없고 예, 그렇죠. 일부러 내가 뭐 PC 같은 데서 줄여갖고 네네, 올렸을 맞습니다. 때 뭐 판독이 잘 안 됩니다 라고 네. 해서 반려될 일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신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짜증나는 게 열심히 노력해서 신고했는데 처리 안 됐을 때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짜증나요 그때는. 그렇죠. 뭐 그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뭐 시설물에 파손이 됐거나 이런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좀 다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고할 때도 사실 그런 이슈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사례는 네.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라이브 서울이라는 소셜 방송국이 있고요. 2004년 9월에 엄청 오래됐네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서울시 그쪽에서 이제 유익한 뭐 행정 정책이나 네네네. 그다음에 그 서울시를 또 홍보를 위한 자체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도 굉장히 좀 고퀄리티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용량에 대한 해결 고민이 똑같이 네, 하고 네. 계셨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영상들도 최적화, 줄여서 마이그레이션 작업과 그 다음에 신규 동영상은 네. 자동적으로 최적화하는 형태로 네. 이렇게 적용됐었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대략 원본 영상 대비 한 74% 정도, 이야. 예, 그래서 용량이 절감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뭐 청년층과 그다음에 뭐 노년층, 그다음에 직장인들, 기업 굉장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정책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 사실 알려면 이런 홍보 사이트나 뭐 정부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그거 잘 돼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 정책을 알리시는 공무원분들도 기관에서도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고 네네. 정책을 좀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더 영상으로 쉽게 홍보했을 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조금 더 편의성이나 이제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라이브 서울에 저희가 적용이 돼서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이 위주가 된 그런 서비스라면은 네. 아무래도 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쾌적하게 이용이 안 맞습니다. 되면 안 가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정말 서울시가 뭔가 무료로 이렇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이트라면은 더더욱 그 쾌적함이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 안 쓸 거니까 보지도 그렇죠. 않을 거고 그리고 분명히 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보는 게 또 아닐 거니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LTE든 5G든 그런 데이터 환경에서 볼 때는 네네. 용량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뭐 무제한 요금제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네. 이제 트래픽 비용에 통신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관련된 이런 홍보에 관련된 라이브 서울 외쪽으로도 좀 다양한 부분으로 조금 내부의 행정문서 최적화나 관련된 부분에서 좀 검토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비디오 쪽으로 한번 맛을 봤으니까 야 이거 다른 분야에도 한번 줄여보자 그런 네네네. 식으로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 이제 실질적인 라이브 서울에서 운영되고 네. 있는 그리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영상들도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지금 해서 네. 대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우체국. 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우체국 쇼핑몰. 네. 쪽이고요. 우체국 쇼핑몰은 저도 자주 이용을 했었고 아까 코로나 팬데믹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사실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저 같아도 PC를 통해서 구매보다는 다 모바일 모바일로 앱을 하죠. 통해서 또 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우체국 쇼핑몰도 앞서서 말씀드린 서로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상품이나 컨텐츠 용량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로딩 속도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다 보니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히 명절을
앞두면 항상 어마어마하겠다. 사이트가 거의 다운 직전까지 가는 이슈들이 좀 있으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기존의 사례를 좀 접목하시고 우체국 쇼핑 쪽에서 쇼핑몰에서 이 관련된 부분을 도입을 하셔서 지금 적용을 해서 운영 중이시고요. 우체국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대의 저희 압축 서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더 컨텐츠도 많고 네. 하다 보니까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기존의 상품 이미지의 퀄리티, 앞서서 말씀드린 행안부나 서울시 사례처럼 최대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압축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입이 된 이후로는 이 쇼핑몰 로딩 속도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는 지금 현재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전체에 대한 용량 자체가 와. 줄다 보니 네. 당연히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딩 속도가 네. 기존 저렇게. 대비 76% 이상. 네. 저도 내외가 빨라졌어요. 그렇죠. 와. 다양한 쇼핑몰을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에 아무리 뭐 다양한 쿠폰이나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로딩 속도가 느려지면 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커머스 쪽이나 이제 이런 트렌드 자체가 좀 많이 좀 변하고 있는 부분 중에 좀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좋은 이벤트와 많은 상품들을 이제 홍보하고 이런 네. 서비스 유비라고 하면 최근에 쇼핑몰에 대한 트렌드, 이커머스 좀 트렌드는 고객에 대한 본인의 후기나 관련된 피드백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이 관련들이 또 자체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네. 사실 이런 사용자의 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에서는 특히 이제 우측 지금까지의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의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거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용자 후기들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맞아요. 콘텐츠들이거든요. 통제가 안 되지 그쵸. 그런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량을 제한하고 뭔가에 대한 네. 제한 조건을 주면 그러면은 포토 후기 남길 거 텍스트 리뷰만 남길 걸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행안부 사례나 관련해서 이제는 작년부터 관련된 이슈들이 그 기업 B2C 쪽 관련된 이커머스 업체들 쪽에서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사례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 게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리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제가 쿠팡에서 본 것 같은데 쿠팡 같은 경우에도 왜 그 리뷰 중에서 네. 정말 자세하게 써놓은 그 리뷰에 왜 도움돼요라는 버튼을 누르는 게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게 그 리뷰어들한테 뭔가 이익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리뷰에 마지막에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되어 버튼을 눌러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게 누르려면은 그 리뷰가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상까지도 첨부해서 엄청 자세하게 네네. 리뷰를 남겨요. 저희가 뭐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 데서 보던 그 정도 수준이 쇼핑몰의 후기로 이제는 등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그런 형태로 이제 사실은 고객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충분한 사업 기회나 이제 매출들이 발생하는 형태로 지금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아마 지금도 현업에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저희가 좀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기 남기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용량 이런 걱정 없이 정말 부담 없이 빨리빨리 그렇게 자세한 영상과 이미지를 토대로 리뷰를 남길 네네. 수 있으면 당연히 네.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글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상품 그렇죠. 구매할 때. 네네. 이게 상품 페이지에야 그럴싸하게 보이지. 실제 구매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아무 보정 없이 핸드폰 카메라를 딱 찍었을 때도 그 느낌이 맞나? 그거 진짜 맞습니다. 궁금해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사무실에 간판을 만들려고 네네네. 간판 그 이미지를 디자이너한테 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들이 상품 페이지에 올려둔 그걸 보고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시안이랑 괴리가 좀 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떤 식으로 나올까 궁금하니까 포토 리뷰를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네네. 포토 리뷰가 몇백 건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확대해서. 네. 근데 이게 확대시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화질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갖고 간판 고르는데 너무 오래 걸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에 예를 들어 용량 제한도 없고 네네. 화질 제한이 없으면 네네. 그러면은 그냥 한 번 더 클릭해서 원본 보기로 이렇게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왜? 맞습니다. 한 번 더 맞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이는 거.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확대해서도 좀 보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때문에 네. 우리 용량 한도 끝도 없이 눌릴 수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하는 네네. 건데 뭐 어떻게?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용자는 불편하고.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사례들과 이제 경험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예.